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월 14일 오후가 들어갑니다. 11시 40분입니다. 어제 MBS 여론조사가 나왔고 오늘 그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그 여권의 대선 주자들의 그 지지율 그건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일단 윤석열의 탄핵이 인용되면은 한 보름 만에 그 지지율이 확 바뀔 겁니다. 확 바뀌는데 헛된 꿈을 꾸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모두 다 그렇습니다. 안철수 포함해서. 오세훈은 김문수 지지율이 자기한테 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한동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MBS와 갤럽 여론조사 내일 시간 있으면 찍겠지만은 주말에 유승민과 유승민과 안철수와 유승민은 1, 2%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안철수는 또 없어졌어요. 1%도 안 나와요. 근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기가 찹니다. 지금 보수층들이 어제 같은 MBS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260명 정도, 보수 국힘 지지자들이 한 360명 정도. 그거 몇 프로입니까? 거의 50% 이상이 과응답을 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보수 국힘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한 7, 80명 더 응답을 합니다. 그것도 보면은 한 30% 정도 더 응답을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편향된 여론조사는 발표가 안 돼야 되는데 발표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번 영상은 티키타카, 한동훈과 오세훈이가 지들이 서로 대립 구도로 몰고 가면서 지들이 대선을 통과하겠다 그러는데 꽝입니다. 방송에 앞서 우리 남선호 대표님, 요새 그 경기도 안 좋으신데 또 보름 만에 후원하시는 후원금 잘 받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김정민 씨도 근래에 와가지고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간혹 가다가 후원하시는 거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후원하고 오세요. 지금 보면은 내부를 지금 내가 들어갔어요. 지금 대선 판대가리 내부를 지금 내가 들어갔다고요. 고고TV 여명이 들어가서 보니까 안철수 죽이기 작업이 들어가. 제가 과거부터 몇 달 전부터 말씀드리죠. 얼치기 평론가들, 애널들, 쥐들끼리 카르텔이 형성돼가지고, 걔네들 전부 다 이준석하고 연계된 애들입니다. 그거 많잖아요. 왜 몇 명들. 40대, 50대 애들. 뭐 장성철, 김준일이, 박성태, 뭐 김웅, 꽤 많이 나오죠. 그런 애들이 안철수의 이영도 안 꺼냅니다. 그냥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도 간혹 가다 넣고 이러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수지, 특히 조선일중앙이 안철수 보도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경향과 한겨레도 보도를 안 합니다. 이거는 어떤 구심점이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어요. 물론 안철수의 스킨십과 뭐 리더십은 다 없습니다. 지금 보면 리더십이. 이것을 안철수가 스킨십은 부족하죠. 국힘에서 내부적으로 보면 지도부가 안철수를 지금 일부러 외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대 메이저 언론들이 제가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안철수 보도를 안 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언론계에 있는 친구한테. 그랬더니 자기들도 왜 그런지 모른대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아주 악성적인 거대한 손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저는 윤석열이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이라고. 한 달 전에 말씀드렸죠. 윤석열은 오세훈을 차기 대권 주자로 띄우려 그러고 있어요. 거기서 한동훈이가 붙고 들어가면서 얼치기 평론가들이 둘의 대립구도로 여권 주자로 나오는데 민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지나보시면 알겠지만 탄핵 인용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된다. 안철수 지지자들은 희망을 가지시라. 끝난 판이 아니다. 고고TV는 어떻게든 안철수를 경선까지는 일단 올릴 겁니다. 경선까지는. 지금 보면은 그 과거에 그 경선 누려보면 4명만
경선 본선에 올라간다 그래요. 그것까지는 제가 올릴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나. 지금 안철수하고 그 오세훈하고 한동훈이가 서로 티키타카를 하는데 티키타카 맞습니까? 기가 찹니다. 둘 다 껍데기입니다, 솔직히. 오세훈은 관성적으로 해가 서울시장 선거로 4번이나 나와가지고 한 게 없어요. 4번 동안. 그리고 아이디어나 비전이 없는 애예요. 그냥 사회적인 문제나 언론 기사들은 끌고 모아서 지금 공약을 내는데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동훈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애입니다. 윤석열하고 차별화? 계엄 해제를 맨 먼저 그 유튜버 스마트폰으로 선언했다. 그게 뭐야?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경제를 알아요? 외교를 알아요? 국방을 알아요?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있어요. 오렌지족입니다. 그걸 이제 강남 좌파라고 그러죠. 조국 같은 애도 그렇고. 근데 조국이는 역사적인 철학적인 고찰은 좀 있어. 한동훈은 그거마저 없어요. 오세훈도 오렌지족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2달 전부터 김상욱이라고 그 울산의 그 초선의원, 얘가 보수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 그러면서 그냥 탄핵을 찬성하고 계엄을 해제하면서 국힘 내부 꼴통 들고도 두드려 맞고 국힘 내부는 얘를 간두죠. 그런데 울산 시당에서 당원들이 얘 쫓아내라고 너 당위원장 그만둬 그러냐. 그만뒀대요 오늘. 어제도 그랬고. 얘는 쫓아내야 돼요.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국힘 내부에서는 흥행을 위해서 오세훈하고 한동훈으로 몰고 가려고 그래요. 볼만할 겁니다. 근데 한동훈 튀어나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김상욱이라는 애가 그 사람이 우리 나이 되면은 몇 마디 말을 해보면 제가 철학적이나 사회적이나 사고적인 깊이가 나와요. 우리가 정치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정치를 했으면 저놈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무게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역사 철학적으로 말을 하면서. 근데 이놈아는 맨날 민주주의 가치, 보수의 가치, 이놈이 뭐가 있어요? 얘야말로 보수의 가치를 몰라요. 근데 한동훈 하나 왕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당협위원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가장 잘한 것은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40총선이니까 8개월 됐습니다. 10개월쯤 됐죠.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윤석열을 탄핵한 것이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사실이 그렇더라도 정치인 정도 되면은 자기 마음속으로 도 숨기고 큰 그림을 보는 거죠. 쫓겨날 때까지 윤석열 탄핵이 가장 자랑스럽다. 따라서 한동훈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문영배나 그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건 잘못됐어요. 그것도 말이야 공격을 해요. 반법치주의다. 흔지 흔들지 말라. 다 알아 이놈아. 아니 홍준표라고 모를까? 김문수라고 모를까? 알면서 말 안 하는 거야 이놈의 자식아. 이런 밤톨 같은 놈이 갑자기 보수에 개혁 보수에 상징성이 돼버리는 이 사건이 국힘이 죽은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안고 다니는 놈이 나가지고 한동훈 왕 만들기에 들어가니까 보수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영상 찍는 것은 다 생각하고 찍고 최소한 3개월 후를 바라보고 찍습니다. 그런데 자 이준석이 같은 경우도 오늘도 튀어나오죠. 이놈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얘는 양아치입니다. 정치 사기꾼을 떠나서 얘는 양아치예요. 저 허나 쫓아내는 과정을 오늘 시간이 있으면 한번 또 찍을까 하는데 노상훈이가 뭐 500명을 갖다가 확인 사살? 그걸 하니까 이놈이 또 튀어나와. 노상훈의 수거 대상 500명을 했대잖아요. 연예인하고 뭐 스포츠하고. 아이고 참 진짜. 이놈이 안녕하세요 수거 대상입니다. 내가 노상훈 수첩에 있었어요. 나 500명 안에 포함돼요. 이런 놈이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노상훈이가 그렇게 일을 저지른 것은 그 새끼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의 말을 받는 놈 이준석이도 정신병자. 어떻게든 억울을 끌어가지고 언론에 나오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천하람이 놈이 난 이준석보다 더 나쁘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이준석이란 권력의 해바라기 성으로 들어간 놈이 천하람이고 진의 큰 누나 고모 이모 같은 허은아를 밟아버린 걸 보면 전 기가 찹니다. 이놈이 장원영이라고 뭐 아이돌 그룹인가 봐요. 뭐 아이버라 그러나 걔가 대전 초등학생이 교사회에서 우울증 걸린 교사회에서 살해를 당하자 그 초등생이 운명을 달리한 초등생이 아이버의 장원영을 너무 보고 싶어 좋아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번 와주면 어떻겠느냐 그랬죠. 천하라는 놈이 장원영은 하늘양 부의 부탁에 갈 필요도 없다. 조문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정치인이 할 겁니까? 누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놈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억으로만 끄는 거예요. 안철수가 그 하늘양의 죽음에 나오자 페이스북을 냈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조언해. 그런 거는 사람이 죽는 것에서 페이스북 안타까운 건 이런 게 가야 된다. 사람이 죽으면 조문을 가는 것이지 애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런 놈들은 애도도 표현하지 않고 조문도 안 가고 장원영 가지 마.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수만 명의 팬들이 죽을 때마다 아이돌들 오라 그럴 거야. 버릇돼. 이런 게 정치인이 낼 그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쓰레기들입니다. 계신다. 이주영 그놈도 쓰레기입니다. 요번에 보니까. 그리고 홍준표 얘가 참 추잡해요. 홍준표와 오세훈은 솔직히 요번에 대선판에 나오면 안 됩니다. 동훈이 그놈도 그렇고 명태균이 걸린 거는 100%, 10%야. 100% 1000%야. 근데 삐죽삐죽 나와서 그걸 돌파하려고 그러죠. 자기들은 명태균하고 관계없고 명태균이가 사기꾼이고 양아치라 그러죠. 명태균이가 이놈들이 양아치래요. 아니 걔가 뭐 명태균이가 윤석열 같이 말이죠. 허상을 갖고 사는 애입니까? 접촉을 했어요. 그건 그동안 다 증거로 나와 있어요. 근데 홍준표가 명태균 황금폰에 내 목소리가 있으면 폭로해봐라. 때가 되니까 파리떼가 모여든다. 이놈은 전부 다 파리떼래. 윤석열에 반대하고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사람도 파리떼라 그래. 배신자라 그래. 이런 식으로 존재감을 나타내서 억울을 끄는 홍준표가 나는 홍준표를 보고 이준석이는 어린 홍준표야. 한동훈이는 이준석의 형이야. 이런 놈들이 정치를 자꾸 훼손을 시킨다는 거죠. 홍준표가 계속 탄핵 찬성자들은 배신자다. 앞으로 정치 못하겠다. 못할 거야. 너야말로 정치 못해 이 자식아. 그럼 오세훈이도 정치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얘가 배신자고. 오세훈이 지금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으니까. 동훈이야말로 정치 못하고. 그럼 김문수하고 너하고만 할래? 이런 형편무인 지경에 대한민국 그 70대들이 정치를 한다고 깝죽대는 거 보면은 박지원이하고 다를 바 없어요. 이재명하고 다를 바 없어요. 솔직히 제가 볼 적에는. 기가 찹니다. 저는 요번에 보면은. 대한민국 대위기입니다. 그 한 번에 덮을 메시지가 곧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이나 홍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면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서울시장을 하고 대구시장을 했다는 게 이번에 밝혀지는 거죠. 그리고 홍준표는 나 대구시장 가서 하방을 하니까 대선 나올 거야고 윤석열 대통령이 될 때부터 그랬잖아요. 근데 오세훈이라는 놈은 나 대통령 생각 없어요. 지금 시정에 몰두할 때예요. 그런 놈이 제일 많이 뛰고 있어. 이런 놈을 제일 많이 미루는 게 국힘하고 윤석열이야. 형벌이 가해질 겁니다. 자, 본론 들어갑니다. 지금 오세훈이하고 오세훈이하고 한동훈이하고 티키타카를 하죠. 자, 그 오세훈 대선 출마설, 오세훈 대선 출마 한동훈이 서울시장 선거 또는 국무총리설, 그게 약 한 보름 동안 돌았죠. 한동훈 쪽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세훈 쪽에서 흘린 거야 그랬고, 말 안 타가 한 열흘 동안 말 안 타가 며칠 전부터. 그 다음에 오세훈은 오늘 나와가지고 한동훈하고 통화한 적도 없다. 한동훈이 서울시장이요?
한동훈은 대선을 생각하는 큰 분이에요. 그래서 한동훈한테 큰 길러예요. 절대 연대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누구의 지시겠습니까? 제가 볼 적에 오세훈이 대권, 한동훈의 서울시장 국무총리설은 물론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근데 오세훈이하고 한동훈이한테는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런데 둘이 협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슬슬 정리되고 국힘 내부에서 한동훈도 오세훈으로 간다 하니까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1대1 구도로 지들끼리 시너지를 갖다가 일으키려고 그러죠. 여기에 지금 국힘이 지금 조정한다는 거죠. 국힘 내부에서 흥행을 위해서.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 같은 경우가 지금 하루에도 몇 개씩 페이스북을 내면서 정치에 간섭합니다. 오세훈은 행정가예요. 물론 정무주 공무원 정치인이죠. 시정은 놔두고 계속 메시지를 내요. 이재명 두드리기가 첫 번째요. 개헌론 되지도 않는 껍데기 개헌론 갖고 나왔고 AI 양성 지랄하고 있네. 그런 갖고 나왔죠. 아무것도 모르는 올라탑니다. 여기서 오세훈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를 갖다가 경선 본선에서 붙으면 이기겠다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이 애들은 우리는 계엄을 반대했고 윤석열하고 차별을 했어. 한동훈 측에서 띄우는 게 뭡니까? 오세훈하고 한동훈하고 결국은 구도가 될 거야. 경선 본선에서. 근데 오세훈에 대한 평가는 거의 안 나와요, 지금. 오세훈이 중도층에 대한 확장력이 어느 정도 있으므로 오세훈이 될 것 같다. 민주당에서는 오세훈이 나오면 땡큐고 한동훈도 나오면 땡큐다. 민주당에서는 유승민이 힘들다. 그리고 말도 하지 않는 안철수가 나가면 진짜 민주당을 완벽하게 이기는데 이게 전체가 무슨 그림에 의해서 큰 손에 쓰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고고TV가 몇 년 동안 한 6년 다 돼 가는데 제가 큰 선거마다 다 예측을 하고 다 맞췄어요. 근데 이번 판은 본선으로 안철수에 누가 나가도 진다는 생각은 있고 그런 직관적인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경선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측에 불과해요. 그런데 고고TV가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이건 윤석열이가 조정하고 대통령실에서 조정한다는 게 거의 나와요. 제 느낌으로. 내가 뭐 정진석이하고 통화할까? 그런 꼴통 새끼하고 내 친구할 거야? 안 하겠죠. 그럼 오세훈은 벌써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어저께 개헌 토론회 하면서 48명 파리 떼들이 갔죠. 한동훈 놈들도 파리, 날지도 못하는 파리들이 지금 한 10대 명이 붙어 있죠.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근데 오피셜로 지금 시사평론 유튜브에 나오는 애들하고 자꾸 치키타카를 하면서 말이죠. 밀어주고 있어요. 근데 한동훈이라는 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얘네가 지금 계속 언론에서 띄우는 게 하루라도 한동훈을 안 띄우면은 이빨이 부러지는 것 같아. 언제 출마할 거냐? 그죠? 언제 등판할 거냐? 얘 따라다니는 신지호, 김종혁, 박상수, 정성국이란 놈, 김상욱이란 말이 다 달라. 스피커로 뛰고 있는 애들. 그런데 한동훈 이놈은 항상 눈치를 보고 왜 그러냐면 정치는 직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뭔지도 몰라. 언제 나가면 또 두드려 맞나? 언제 나가면 안 맞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핵 인용이 되면은 즉시 출마 등장할 것이다. 아니면은 변론이 끝나면은 윤석열 탄핵 변론을 종결하면 그때 나올 것이다. 변론 끝나고 탄핵 인용 그 사이에 나올 것이다. 또 오늘은 또 이상한 거 김종익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탄핵 최종 선고 직전에 나올 것이다. 전부 다 이런 말만 언론에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대세에 영향이 있습니까? 한동훈이 너무 늦으면 안 된다. 근데 제가 결론 내드리게 너무 늦었어요, 이놈아는.
그리고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검사 출신이야. 국민은 검사 이기 정권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 그 다음에 당내 세력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부터 할 것은 당내 세력을 확보하는 건데 정성국이하고 김상국이하고 초선 둘 외에는 없어요. 비례대표가 세력이 안 되죠. 당협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거 이런 짜친 것들만 지금 설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힘은 대선에 필패하고 나라는 망하고 보수는 괴멸된다는 거죠. 안철수 같은 사람이 뛰어야 되는데 어떤 이상한 그 큰 손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망했습니다. 그러나 고고TV는 일단 안철수를 경선까지는 올립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